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미 전역에서 지난달 일자리 약 94만여 개가 새로 생기는 등 고용 지표들이 잇따라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9년 뒤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자는 대통령 행정명령 내용이 나왔는데 함께 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고용 관련 경기 지표들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새 일자리가 1년 만에 가장 늘고 실업률은 대폭 떨어졌습니다. 또한 실업수당 신청자는 줄고 있는데 주요 사업체 운영이 점차 정상화가 되고 실업 인구가 줄면서 고용 시장이 체질을 강화하는 중이다라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경제 전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라고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일자리 얼마나 늘었나요? 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비농업 분야 일자리 94만 3천여 개가 미 전역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동부가 발표한 월간 고용 통계에 나타난 수치인데 이 수치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기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종합한 전문가 예상치는 약 84만 5천 개였는데 실제로는 한 10만여 개가 더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네. 또한 이 94만 3천여 개는 작년 8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신규 일자리 창출 수치인데 미국 경제가 완전 회복으로 가는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는데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인 통계다라고 투자은행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경제학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이 침체에서 반등하는 경제 그리고 급속한 발전으로 가는 경제와 이번에 발표된 이 지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또 회계업체 RSM의 조 브루스 엘라스 수석 경제학자는 관련 수치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관여를 해왔는데 자신의 경력 중에서 본 가장 좋은 월간 고용 통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고용 통계라는 근거가 뭔가요? 기복 없이 꾸준하게 새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업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최근에 이런 고용 지표는 좋은 신호를 담고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학자들의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이번 7월 고용 지표에서 결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버드 대학의 제이슨 퍼먼 교수가 지난 6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주요 통계가 이렇게 훌륭하게 조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골고루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 둘째,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고 특히나 유색인종의 실업률이 더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실업률은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지난달 실업률이 5.4%로 나타났는데 지난 6월에는 5.9%였던 데서 0.5%포인트가 더 내려간 것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이 정도 감소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경제전문 매체 CNBC 등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하버드대 퍼먼 교수의 지적처럼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색인종들의 실업률이 많이 내려간 게 이제 눈에 띄는데 흑인 실업률은 1%포인트나 떨어졌고 중남미계도 0.8%포인트가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실업수당 청구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자리 통계와 마찬가지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총 38만 5천여 건으로 지난주에 공개된 노동부 집계에서 나타났는데 전주 조정치보다 약 14,000건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 수치인 약 21만 건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 격차가 제법 많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수백만 건에 육박을 했었고 한동안 이 수치가 100만 건 아래로 떨어지지 못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예. 자,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새 정부 출범 후
한 400만 개가 넘는 새 일자리가 창출됐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월간 고용 통계 발표 직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수치로서 미국의 경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백악관에서 또 고용 현황에 관한 연설도 따로 했습니다. 네. 양질의 일자리를 미 곳곳에서 추가할 계획이 그 성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회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를 추가할 계획, 이 내용은 뭡니까? 바로 1조 달러 규모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사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거 법안 처리에 민주공화당 양당이 뜻을 모아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듭 호소를 한 건데 특히 관련 사업을 통해 생길 일자리들은 90% 이상이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직책으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그 혜택이 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일자리가 크게 늘고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팬데믹의 영향에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작년 3월보다 아직도 570만 개의 일자리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격차는 그래도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약 76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또 6월에는 그 차이가 680만 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격차가 570만 개로 줄어든 것이니까 너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일자리 꾸준히 늘면서 코로나 이전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고용 수치 상승세가 약간 식을 수는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또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비숙련 직종이 많은 여가, 접객 산업 등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최근 그래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고용 부진이 생기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왔네요. 네, 오는 2030년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도록 추진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관련 목표를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를 하고 연료 효율도 높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네. 자, 먼저 전기 자동차부터 살펴보죠. 그러니까 9년 뒤에는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만 채워야 한다 이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히 100% 전기로만 굴러가는 차는 우리가 일렉트릭 비어클, 전기 자동차라고 하고 엔진이 주 동력원이라도 전기로 그 동력을 보조하는 장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전동화 자동차, 일렉티파이드 비어클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 전기 자동차뿐 아니라 충전식 복합 동력,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연료 전지 자동차까지 그 목표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백악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판매의 절반, 전동화 자동차 판매 절반, 이렇게 미국 시장이 변화하도록 목표를 세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름으로만 움직이는 자동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어쨌든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이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2030년까지 이 신차 판매에서 전동화 자동차 비중을 40%에서 50%에 맞추는 자체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각 지역 정부와 협력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공동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목표 실현에 동참할 듯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북미 법인 측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우리도 몫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현대 자동차 북미 법인도 이 목표를 지지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단종을 시키고 완전 전기 자동차 회사로
전환하겠다라고 더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목표를 제시한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 고효율 이동수단 산업을 미국이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방정부 관용차들을 미국산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겠다고 또 발표도 했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산업으로 나아갈 것이 이제 바로 미래 산업의 대세일 뿐 아니라 또 기후변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 특히나 존 케리 백악관 기후 특사는 특히나 이 환경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기후변화를 애써 무시하는 것보다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다루는 게 그 비용이 훨씬 적다라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밝혔었습니다. 네. 이 환경 문제에 관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배출가스가 덜 나오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고, 기름을 한 번 넣으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더 늘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연료 효율의 경우 매년 5%씩 개선한다는 게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정책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대폭 완화해서 1.5%까지 낮췄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을 다시 높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배출가스 제한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현재 미국에서 기준이 가장 엄격한 주가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인데, 그보다도 높은 수준을 연방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새 기준은 바로 당장 되는 건 아니고 2026년형 차량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 판매 확충 목표와는 달리 업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불명확하다라고 경제전문 매체 CNBC가 또 전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에 추가로 투자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이 전기 자동차 판매 확대를 포함해서 이번에 발표한 모든 정책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쪽으로 향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2050년까지 넷 제로 경제로 가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서겠다 백악관이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넷 제로 경제라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서 사실상 제로로 이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산업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멈추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1월 20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제적 약속이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가입 문건에 서명을 하면서 그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